자, 9페이지 펴보시면 보충교재 이제 반사회적 행위 중에 반사회적 이중매매를 공부할 텐데 법률행위는 성립이 됨과 동시에 형제간이 몇 형제라고요? 사형제. 오래간만에 하나 죽었어. 그 중에 사형제 중에 형제가 하나 죽었어. 하나는 확정, 형제간 하나 죽었다. 확정 무효. 그 다음에 확정 무효와 대비시켜서 왼쪽에 확정 유효.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성립과 동시에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이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성립이 되면 유효로 가버리는데 다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불확정, 불확정, 무효. 이렇게 유효가 됐으면 여기는 뭐라고? 불확정, 무효. 이렇게 형제간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보충교재 몇 페이지냐면 후반부. 저 뒤에 후반부 펴보시면 11페이지 정도 있을 거라고. 10 몇 페이지? 14. 14페이지 펴보시면 14페이지 펴보셔.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중간에 번호가 1, 2, 3, 4 들어가는 거 있나요? 중간에? 거기에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고 1번이 어디로 가? 확정, 유효. 1번이 구별하셨어? 2번은 오른쪽에 확정, 무효. 그럼 2번 봐. 2번. 지금 우리는 확정 무효인 경우 확정 무효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자 오른쪽을 봐. 확정 무효 사유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는 거야. 일부가 무효이면. 그래서 확정 무효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로 되고 두 번째는 확정 무효는 무효행위 전환해서 다른 행위가 될 수 있어. 밑에 다시 한번 다른 행위. 다자 동그라미 쳐 있죠. 빨간 것으로. 확정 무효 오른쪽에 일부가 무효이면 원칙이 전부 무효에 빨간 것으로 전 동그라미 쳐봐. 오른쪽에 바로. 확정 무효 오른쪽에 전 여기다가. 일부 무효 효력 원칙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행위 전환해서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된다 나오나? 다 동그라미 쳐봐. 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정 무효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는 없어. 근데 무효의 원이 종료 후에 예외적으로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게 전다세. 그 다음에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인데 원칙이 부당이득 판은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반사회적 행위자는 청구한다고 못 한다고? 못 한다 그 말이야. 반사회적 행위자는. 그 다음에 제3자가 보호되느냐와 제3자 보호와 관련하여 확정 무효 효력은 제3자가 보호되지 않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무효요? 절대적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 절대적 무효. 근데 이에 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게 몇 개 있었다고? 2개. 그거 상대적 무효라고 그러죠? 그게 비진이 통정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생길 수도 있고 무효인 법률행위도 때로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취소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유행위가 될 수 있고 무효인 법률행위도 철회할 수 있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해지할 수는 없지. 이렇게 해지는 안 돼. 해지는. 그 다음에 자 무효인 행위에 기해서는 원칙이 손해배상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해지 안 되고 손해배상도 안 생긴다는 거야. 이것이 무효의 일반적 효력이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반사회적 이중매매인데 9페이지로 간다. 지금 우리는 반사회적 행위를 공부하고 있어. 법률행위 중에서 목적에서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에 반사회적 행위 유형에 아까 쭉 해서 세 번째 반사회적 이중매매. 그러면 보충교재 9페이지 보셔. 그럼 반사회적 이중매매가 되기 위한 요건을 봐. 왼쪽에 다 같이 적극 가담. 찾았나?
왼쪽에. 그 다음에 언제 적극 가담해야 돼? 성립시. 그럼 이제 이런 것이다. 갑이. 자, 갑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적극 가담했어. 자, 병이 알고서 매매했다고. 이중 매매라는 걸 알고서 매매했다면 이 매매는 유효. 근데 병이 알고서 요청했다 이런 건 달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적극 가담이라고 한다고. 이게 알고서 요청해서 갑병 간에 매매했다면 요걸 따라서 반사회적 행위. 그래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알고 요청. 이걸 뭐라고?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 그러면 적극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요때고. 그러면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돼? 여기서 누가 무효 주장하겠어? 여기서 제일 매수인이지. 제일 매수인이 무효라고 주장하겠지. 무슨 갑이 주장하겠냐. 둘 다 도둑년들이요. 다. 좀 더 준다고 그러니까 팔아먹고. 요놈은 남자들이 적극 가담해. 주로 여자들이 일 벌려. 무슨 남자들이 땅 사는 거 봤어? 손도 못 대. 남자들이 무슨 땅을 사. 당신은 가만히 있어. 술이나 먹고 오라고 여자들이 가서 사잖아. 중개사들이 있지. 남자들 와서 땅 사는 사람 없어. 건물 사는 사람. 병신들이여. 남자들은 오도 못해. 아이고 참. 다 여자들이 와서 사고 남자들은 오지도 못 온다고. 남자들은 병신들이여 다. 적극 가담한 사람도 남자요 여자요? 여자지 다. 요놈도 남자요 여자요? 남자는 그래 담백하잖아. 그 무슨 소리 아서 딱 하고 말지. 요놈이 적극 가담 한다고 하면 남자 아서 이 사람아 하늘이 무섭지 않아 그러지만 여자는 한번 해봐. 나중에 어찌 될지. 그래서 적극 가담은 무효인데 이제 이때 무효. 그러면 이렇게 등기 해주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외워본다. 소유자는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 있어 없어요? 원칙은 있는데 반사회적 행위자는 물부손 없다는 거.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래. 그럼 밑에 봐. 양가로 1번. 반사회적 이중 매매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랬어? 외워본다. 무체불로. 그 말 아시겠어?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봐. 이 상태에서 병이 적극 가담했으므로 병이 을에게 저지른 행위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 그러니까 일단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불법 행위라니까. 불법 행위. 두 번째는 여기 봐. 병 명의로 돼 있는 지금 이 등기부가 병에게 넘어갔다고. 그러면 이 지금 갑을 간의 매매는 유효니까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야. 존재해. 지금 존재하는데 이렇게 등기해 주다 보니까 이 을은 병과 직접 법률 관계를 맺은 적이 없으니까는 병에게 등기해 달라고 못해. 그래서 을은 병 명의 등기를 말소해야 갑에게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전한다고. 그럼 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갑의 채권자라는 걸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 줘야 돼. 이걸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한다. 이렇게 해. 그래서 말소해서 이렇게 회복을 해서 이렇게 이전해 간다고. 그러면 순서가 등기를 말소해서 회복해서 이렇게 이전해 가면 갑은 채무 이행을 제때 하는 거요, 이행을 지체하는 거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것이 다시 한번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지체를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병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해 못해? 한다니까. 불법행위로. 그러니까 무채불 그렇게 해놓고는 다시 한번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다시 한번 무채불. 이걸 머릿속에 담아도 을은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의 무슨 행위를 이유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적 손해를 끼쳤으니까 일단 을은 병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자는 물부손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나
반사이득 행위자 때문에 직접 피해를 보는 채권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의 물부손을 대위할수 대위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 봐. 2번 무효사례 해결책은 무효는 몇 단계로? 3단계. 첫째 뭘로? 전다세. 요걸로 하라 이게. 무효는 다시 전다세. 부절과 취사철 적용 여부를 물어본다고 이렇게. 그러면 자 제일 매수인은 이제 이걸 중심으로 물어본다고. 제일 매수인은 제2 매수인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대위할 수도 있으니까.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의 지위를 대위할 수 있고, 제1 매수인은 갑을 간의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사해행위는 을이 갑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어야 돼. 그래서 이중매매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야 이게. 그러면 위로 올라가 보자. 위로 반사이득 이중매매와 무효에서 적용 여부로 반사이득 이중매매가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가 무효인데 아무것도 안 쓰여 있지? 안 쓰여 있는 이유는 안 나오니까 안 쓰여 있는 거야 시험에. 나오면 해결하면 돼. 반사이득 이중매매를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매했을 때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 무효가 돼. 둘째, 반사이득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 문제가 적용되지? 그런 판례가 없으니까 없어 이게.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 셋째, 반사이득 이중매매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그건 여러 번 나와서 우리 시험에. 넷째, 이중매매의 당사자는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는 대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병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걸 기화로 정에게 팔면 반사이득 이중매매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권리 취득 못해. 그래서 제3자 보호 안 되고. 마지막으로 사해행위. 이중매매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경합 및 판례에 매도인의 제1 매수인에 대한 무슨 불이행? 그 경합 및 관련 문제에서 채무불이행 나왔지? 둘째, 제2 매수인의 제2 매수인에 대한 무슨 행위? 불법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 정리해보자.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다시 한번 무효,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이렇게 해결해. 그 다음 무효는 또 몇 단계로? 3단계. 첫째 전다세. 2단계는 뭐라고 그래서? 2단계는 자 여우자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이 있다. 그 다음에 3단계 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자의 물부손에 대한 동그라미 쳐봐. 대위, 취소 이런 거 있냐 없냐 이렇게 3단계. 다시 해. 무효는 몇 단계로? 3단계. 첫째는 다 전다세. 2단계는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부손 있다. 소유자는 누구에게?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반사이득 행위자는 있어 없어? 없지. 또 그러니까 여기 봐. 우리가 우리 민법은 따르나 당사자. 이게 지금 이중매매의 당사자요. 등장인물이 네 사람이야. 다시 한번 등장인물. 그러니까 이중매매만 놓고 보면 갑과 병이 당사자고, 다시 한번 당사자의 채권자, 전득자 이렇게 등장인물이 항상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네 명이 나와. 그럼 당사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중매매 계약을 했다면 당사자의 채권자 있어 없어? 이 사람 보호해 주냐 안 해주냐 문제 나온다니까. 다시 채권자는 대위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고, 채권자는 이 행위가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냐 못하냐 이게 물어본다고.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냐 못하냐. 등장인물이. 그 다음에 제3자 나와 안 나와? 이 사람이 제3자. 이 사람이. 그러면 당사자와 거래한 이 사람 보호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공식이야 이게. 그러니까 꼭 매매계 우리 시험에서는 네 사람이 나와. 다시 한번 당사자의 채권자,
이 사람은 제3자라고 하지 않아. 이 사람을 제3자라고 그러지. 제3자가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등장인물이 몇 사람? 야 나는 가불병정만 나오면 못오것이야 그러면 그거 이겨내. 이제 와서 다시 당사자, 채권자. 그래서 지금 무효가 나오면 이게 무효가 나오면 당사자의 채권자 나오잖아. 다시 한번 채권자는 당사자의 물부손을 대위한다. 대위하냐 못하냐 물어보잖아. 그게 몇 단계야 그게. 3단계. 소유자의 채권자는 동의해? 그래서 다시 한다. 무효는 전다세. 그 다음에 당사자이고 진정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따라서 물부손 있냐 없냐 물어본다고. 이제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근데 대부분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반사이득 행위자는 물부손 없다. 당사자의 채권자는 소유자의 물부손을 대위할 수 있다 물어본다고. 또 소유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이제 있냐 없냐 물어본다고. 사회행위를 이유로. 근데 있어 없어? 있어 다. 근데 없는 게 이중매매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효도 사회행위가 될 수 있어 원칙이. 근데 없는 게 몇 중 매매? 이중매매는 금전채권이 아니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매매만. 그럼 만약에 이게 통정허위표시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 그러면 통정허위표시에 채권자 있겠지?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가 사회행위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돼 이제. 다시 한번 무효도 사회행위를 이유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안 되는 게 뭐? 이중매매만 안 된다고 이렇게. 어째 원칙을 잘 알고 있어야지. 자, 우리는 따라서 당사자, 당사자의 채권자, 제3자, 다시 한번 통정허위 표시, 채권자, 제3자, 명의신탁, 채권자, 제3자. 항상 이렇게 등장인물은 네 사람으로 나와요. 당사자를 기초로 해서.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용계, 전다세로 이렇게 해결해. 그러면 이행을 해버렸다면 따라서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행했다면 이제 2단계로. 그 다음에 소유자를 끝나 채권자가 등장을 해. 그래서 소유자의 채권자는 물부손을 대위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본다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근데 반사이득 이중매매는 그냥 무효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따라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이런 문제까지 생기니까 잘 해결해야 돼. 그리고 제일 어려워 이게. 그래서 해결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 문제 풀어보자고. 문제를 풀어보자. 18페이지. 18페이지에 1번 본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이 자신의 별장을 을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별장이 계약 체결 동그라미 쳐봐. 전에 화재로 소실되었어. 그러면 전에 화재로 소실되었으니까는 원시불능이야 후발불능이야? 원시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로 끝이 나. 과실책임 문제 생겨. 그래 이제 무효 이야기야. 1번은 맞네. 2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사회에서 포상해 줄 일이요 배제시킬 일이요 이런 걸 반사이득 행위라고 그래. 그 다음에 3번 도박 채무의 이행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은 반사이득 행위로서 유효 무효? 무효. 부첩 관계를 유지하는 계약은 본처의 동의가 있어도 반사이득 행위로서 무효. 그 다음에 5번 계약이 불성립하였다. 밑줄 그으셔. 불성립. 그럼 불성립은 법률행위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계약의 불성립에다 밑줄 그으셔야 돼. 자, 혼인했봐. 혼인했는데 신고 안 했어. 술 잔뜩 먹고 혼인했다고. 같이 자고 혼인했어. 성원선언문 낭독. 제주도까지 갔는데 야, 내가 당신에게 할 얘기 있어. 이게 뭔데? 중개사 사실은 아니라고 그래. 인제사.
1차만 2번 합격했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냥 와버린 거예요. 혼인신고도 않고 와버렸어.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요? 아무것도 아니야. 불성립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불성립에다 밑줄 그으셔. 불성립. 불성립은 법률행위 사실행위라고 그래. 그런 걸. 그러니까 법률행위 아니니까 이런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런 것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어디 읽어보면 계약이 불성립하였어도 무효행위 전환이나 무효행위 추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 엄청 쉬운 거지. 알겠어? 뭔 얘기인지? 이거 봐. 전다세는 불성립이 있을 때 무효였을 때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자, 19페이지에 하나만 보고 가자. 3번.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 행위는 무효요, 유효요? 유효. 무효가 아니다.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속하지 않는다. 맞고. 당사자가 의사한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있지. 성립이 되고 나서 의사한 능력 따지니까. 그래서 몇 번이 틀렸어? 3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해제는 계약이다, 단독행위다? 단독행위다.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3번. 04번만 별표해.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 밑줄 그으셔. 법률행위의 종류 여기다 밑줄 그으시라고 이게. 뭘 물어보냐면 법률행위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럼 첫째, 대리권 수요 행위는 문서에 써야 돼, 문서에 안 써도 돼. 그래서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그러면 요식행위는 밑줄 그으셔봐. 요식행위다. 불자 빼고 요식행위는 문서 작성해야 이렇게 써. 요식행위가 뭐라고? 문서로 이렇게만 써야 돼. 문서로 계약을 해야만 성립이 되는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그래. 2번.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교환은 낙채, 쌍유.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맞죠?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 행위는 유효이다.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한 장 넘겨요. 그래서 4번만 보고 말아버려. 4번만.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법률행위의 목적 나오죠?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야. 여기서부터. 01번. 틀린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 당시에 동그라미 쳐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야 돼. 확정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반드시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번. 법률행위가 성립 후 동그라미 쳐 후. 그 다음에 불가능 동그라미 쳐 불능. 후의 불능은 무효요, 무효는 아니야? 무효는 아니다. 왜냐하면 성립 당시에 유효니까. 여기 봐라. 성립 당시에 유효라면 나중에 불가능했다고 해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성립 당시에 정해져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 가불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데 성립 당시에 유효였어. 근데 여기서 건물이 멸실되면 유효가 다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셨어요? 그래서 후발불능에서는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였어요. 후발불능에서는. 자, 2번 다시 읽는다. 성립 후. 그냥 뭐 이유를 묻지 말어. 이 건물이 멸실되기 위해 이유를 묻지 말라고. 성립 후에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후발불능 아니야? 후발불능에서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위험부담, 이행불능. 위험부담 아니면 채무불이행 문제 생기잖아. 후발불능에서는. 무효요, 위험부담이야. 이거보다 책임 없는 후불은 위험하다. 이렇게 가지. 3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는 단속 규정이요, 효력 규정이야? 사법상 효력은 유효이다.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와. 그런 것들은. 10회 전에는 나왔다고.
4번 취소는 계약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맞고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자에다 동그라미 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 무효?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밑줄을 그시고 이렇게 메모 임대차에서 강행 규정 몇 개? 11개. 자, 11개 모르는 사람 손들어. 다 아는 표정이야? 꼭 알아야 된다고. 11개 모르면 있을 자격이 없어. 꼭 외우셔야 돼. 다 같이 어묵. 그 다음에 뭐 차차차. 어묵 차차차. 지상물, 부속물, 전차인의 권리, 확정, 그 다음에 해지 통고 시 통지 이런 것들 꼭 외우셔야 돼. 다시 한번 통지. 그래서 여기 이건 물어봤잖아. 지상물 매수 청구권. 02번.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옳은 거. 1번, 5번이 틀린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 무효? 이 무효이다. 맞고. 그 다음에 2번이 틀렸지? 후발불능은 무효다. 무효는 아니다. 02번. 옳은 것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러면 성립요건은 밑줄 그셔봐 한번. 그 1번에 성립요건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어디 한번 물어보자. 성립요건은 몇 가지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성립요건이야 이거. 성립요건에다가 이렇게 써.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립요건이라고. 이런 거 나머지는 다 이런 것들 빼고는 다 무슨 요건이라고 하면 돼? 효력요건이라고 하면 되지. 조건의 성취는 여기 없지? 그 효력요건이요. 여기 없으면 어디? 대리권의 존재는 여기 있어 없어? 다 효력요건이라고. 여기 없으면 이제 하나 물어봐야지. 당사자의 능력 존재 무슨 요건이요? 능력 여기 없잖아. 하여튼 다시 당사자의 능력.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에다가 뭐가 붙었잖아. 능력. 그러면 다 무슨 요건? 효력요건. 다시 목적의 확정 가능성 무슨 요건이요? 여기 없으면 다 효력요건이요. 그러면 게 어디? 의사표시 일치할 것.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무슨 요건? 하자 없을 것 무슨 요건? 여기 없으면 다 효력요건이요. 그걸 그렇게 모르겠어. 어디? 조건의 성취는 여기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요건? 효력요건. 2번.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중간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 동그라미 쳐. 뭘 물어보냐면 법률행위 묻는 거니까 특별조치법이 문제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문제야. 여기서 중요한 건 법률행위가 뭐요? 여기서 합의가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 물어보니까 합의를 묻는 거예요. 합의. 아따 정말로. 그럼 어떻게 청라에서 사는지 모르겠어? 비싼 데 가서. 양곡에서는 살아야 되는데. 또 양곡도 화나겠지 또. 다시 2번은 뭐 중간생략 등기를 물어봐? 합의를 물어봐? 그러니까 합의가 법률행위 아니야. 지금 그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효력은 유효요 무효요? 부인돼 인정이 돼? 인정된다 해야지. 아까 전매 금지 뭐 이런 것들 다 유효라고 그랬지? 세 번째,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해. 아까 그냥 배를 임대하는데 어째서 임대해? 마약 밀수하려고. 그걸 배를 임대한다 유효요. 근데 뭐에 쓰려고 임대해? 건물을 하나 임대해. 뭐 하려고 하냐면 답이 도박장 개설. 이런 것들을 반사일의 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는 무효이다. 맞고. 자, 4번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체결 시
꼭 확정돼야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돼.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청약은 애매해야 돼. 확정적이어야 돼. 청약이 애매하면 그건 청약의 유인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03번 법률행위의 목적 옳지 않은 것은 농취증 있지? 이건 뭐 자주 나오는 건데 밑줄 그으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그 한 번 냈더니 계속 내는 거 또 낼 줄 알고 참 죽겠어 나는. 이거 한 번 나왔는데 또 낼 줄 알고 계속 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틀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메모에 왼쪽에 등기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이렇게 써야 돼요. 등기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 자, 농취증은 언제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와 같은 서류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에도 효력 요건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다 X. 그러면 야 효력 요건 아니면 성립 요건이요? 그렇게 물어보면 또 안 돼.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고 그냥 등기의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다. 탈세 목적이야. 탈세 목적. 탈세를 목적으로 한 중간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요. 무효일 수도 있어. 언제나 해서 틀렸고. 그럼 이제 여기 중간생략 등기는 어디에서만 무효였어? 중간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대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유효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계약 성립 후 동그라미 후 불가능. 자, 성립 후 불가능.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립 후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유효다 그런 게 아니야.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4번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 동그라미 동기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틀렸고 없다 해서 강제집행 면탈 나오지? 강자 동그라미 쳐야지. 강제집행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행위는 반사여 반사 아니야? 그러니까 반사 아닌 거 다 조투강강은 써놔야 돼. 조투강강은 반사 아니다. 한 장 넘기셔. 이제 05번에 다 볼 것 없고 05번에 4번만 봐요. 4번 05번에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판단 시기야. 이게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판단 시기는 언제? 이행기 성립시. 전부 성립시예요. 판단 시기는. 그래서 판단 동그라미 시기 이런 걸 물어본다고. 판단 시기 꼭 알고 있어야 돼. 다 같이 무효요건. 존재 판단 시기는 언제? 성립시. 그것만 하시면 되고 23페이지에 오른쪽에 6번 다음 중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 해당하여. 해당하여 그랬으니까 조투강강은 해당해 해당하지 않아? 그거 골라라는 거예요. 1번 성립 과정에서 강박 동그라미 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는 반사회 아니야? 아니야. 강제집행 면탈 나왔어 안 나왔어요? 반사? 아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득세 회피 조세 포탈 나왔죠? 반사?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거기 적극가담 동그라미 쳐. 적극가담은 반사? 이다. 그 다음에 5번에 그 오른쪽 동그라미 쳐봐. 성공보수약정. 그러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왼쪽이가 형사사건이야 민사사건이야? 그러니까 민사사건에다 밑줄 그시고 비교.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돼.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은 반사. 쭉 다 읽어보면 다 맞춘다고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12번 보셔. 12번에 별표를 내. 12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을에게 등기를 하기 전에 다시 그 부동산을 병이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다. 이중매매예요. 이중매매는 이렇게 이중매매는 유효일 수도 있고 또 무효일 수도 있고 알고 매매했으면 유효 그리고 적극 가담했으면 무효 이렇게. 1번 갑병 사이의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 2번 제1매수인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할 수 없어. 이게 왜냐하면 을은 이렇게만 있는 거니까. 3번 병이 갑을 간의 제1매매 사실을 동그라미 쳐봐. 알고 했지. 알고 했어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4번 만약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나오죠. 병의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5번 사의 경우 여봐. 사의 경우 이게 무효였어. 무효. 병으로부터 거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야지. 그러면 제3자는 권리 취득하지. 그 5번이 틀렸잖아. 이거 엄청 쉽지. 이런 것들 이제 야 나도 이런 거 풀 수 있을까? 다 그 정도의 시험이 가봐야. 12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쉬운 거지. 처음 1월 달에 왔을 때는 이것도 엄청 어려웠어. 13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배임행위에 무슨 짓 했어? 그래 이제 적극 가담하여 등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이제 우리 이게 이제 공식이야. 이게 등기를 했다 이렇게. 첫째, 갑병 간의 매매는 유효 무효? 무효. 2번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3번 제1매수인은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4번 을과 병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을은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그래 아까 다시 무체불. 병이 불법 행위 저질렀다고 하지 않았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을은 갑병 간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밑줄 그으셔.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밑줄 그으시고 메모 금전 채권이어야 함 이렇게 써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다가 무슨 채권이어야 돼요? 금전 채권이어야 함 이렇게. 그러면 즉 제1매수인이 이 매매에 대해서 사회행위를 이루 취소하려거든 이 을이 갑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어야 되는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은 금전이다 비금전 채권이다? 토지 소유권 이전 채권이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행위를 이유로. 엄청 쉽지. 이제 다시 한번 무체불로 해결한다. 한 장 넘겨. 14번 한번 보자.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5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리고 또 병에게 8천만 원에 매도하고 등기해 주었다. 틀린 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없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다. 둘째,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인 경우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제 유효이어도 채무불이행, 무효이어도 채무불이행이야. 셋째, 병이 갑을 간의 매매 사실을 알면서 적극 가담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갑병 간의 매매는 무효. 넷째, 갑병 간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을은 병에게 직접 해야 돼, 대위해야 돼? 직접 동그라미 쳐. 이런 말이 틀린다는 거야. 직접은 안 돼. 사의 경우 병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 무과실 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지. 절대적 무효니까. 자 이제 반사회적 이중매매는 어떻게 해결하면 외워야 되나? 무체불로. 외워요. 진정 소유자는 물부손 없다. 진정 소유자의 채권자는 대위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없다. 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15번. 거기다가 이제 불공정한 행위에다 밑줄 그으셔. 불공정한 행위. 불공정한 행위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의해서 다른 행위가 될 수
있다 이걸 물어봤어.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하면 틀렸다고. 있다 해야 돼. 둘째,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저렴하다고 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제 거기다 잘 봐. 불공정 행위의 양 동그라미 쳐봐. 양 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그러니까 여기 봐. 양 당사자는 있다 해도 틀렸고 없다 해도 틀렸고 이거 주의하셔야 돼.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양 당사자 있다 해도 틀렸고 없다 해도 틀렸고 그래. 우리 중개사 시험 문제인데 그 뒤에는 디귿번은 주의해야 돼. 주의를 요하는 표현이 이렇게 주의. 그다음에 소송에서 증언을 할 때에 증언을 해주면 소송에 가서 증인 대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했어. 소송에서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이익 행위로서 무효이다. 맞아. 그 다음에 이제 그 16번 한번 읽어보면 돼. 뭐 강박 보여 안 보여? 16번에 1번 강박 이런 말을 봐야 돼. 동그라미 쳐 강박. 16번에 1번 강박 보여 안 보여? 보여. 그 다음에 대리행위에서는 무효사유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불공정한 행위에서 궁박은 급하냐 안 급하냐만 본인이고 나머지는 대리인. 그래서 2번 별표. 대리행위의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궁박은 누구? 급하냐 안 급하냐만 본인 비준이야. 맞네. 자, 이제 3번은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냥 들어봐.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어. 매도.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밑줄 그으셔. 매도. 그건 유효야 무효야? 유효. 매도.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의 땅을 대리인으로서 매매한 것은 유효야. 이거 잘 기억해야 돼. 매매한 것은 뭐? 유효. 매도한 경우 자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부분까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까지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즉 이런 것이야. 도박 채권자가 땅을 팔아줘서 돈을 갚기로 하는 것은 무효야. 이게 도박 채권자가 땅을 팔아서 그 매매 대금을 자기가 가져가기로 하는 계약은 뭐? 무효. 근데 땅을 파는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땅을 파는 계약까지.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자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 있으면 돼. 이용해야 돼. 여기다 주의해야 돼.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이런 잘 나오는 표현이야. 거기다 이렇게 써. 인식만으로 이런 인식만으로 해놓고 이렇게 해야 돼. 아는 것이 인식이거든. 알고 또 무슨 짓? 이용 의사까지 있어야 돼. 알고 이용 의사까지 존재해야만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5번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 여기 봐.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가 뭐요? 여기서 증여.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는 없다. 자, 한 장 넘겨. 19번만 봅시다. 19번의 별표.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그러니까 입증 책임 나오고 주장자 나오지. 그러면 그 지문은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맞아. 그 다음에 2번 급부 사이의 불균형의 여부는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동그라미 쳐. 주관적 가치, 주관적 의사, 객관적 가치. 동그라미 맞고.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손실보상금 동그라미 쳐. 보상금. 어총계 총회의 결의도 현재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일방적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자, 5번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사실심 변론 종결 재판에서 너 했냐 안 했냐 변론 종결시효 법률행위 성립시효. 그래서 틀렸어 거기는. 근데 여러분들 손실보상금 동그라미 쳐봐. 손실보상금. 보상금 알지? 보상금 보여? 따라서 해본다. 보상금, 배상금. 여러분들 요즘에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1963년도에 한일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하여 갖는 모든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그랬어. 일본에 대하여 갖는 청구권인데 무슨 청구권? 보상금. 그래서 일본은 1910년도에 이루어진 한일 합방을 그러면 보상금과 배상금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적법한 침해에 의한 경우를 보상금이라고 그래. 근데 손해배상금이라고 그래. 손해보상금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배상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이게. 배상금은 불법한 침해를 이유로 생기는 손해배상을 배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1910년도에 이루어진 한일 합방을 일본은 적법한 적법한 합병이라고 그래. 그래서 적법한 합병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손해를 주었지. 그래서 그것을 보상금이라고 그래. 모든 보상금 청구권은 1963년도에 소멸했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게야. 그러면 적법한 침해로 생긴 손해보상금은 이제 더 이상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근데 이번 대법원 판례가 개인이 그 일본이라는 개인들이 또는 단체가 개인에게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들어가지? 이 견해를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저것 구별 없이 막 대한민국 잘못했다고 신문에 떠드는 사람들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963년도 여러분들은 이제 법을 공부하니까 알아들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 이 노무라 일본 외상과 김종필 사이에 이루어진 청구권 협정이 일본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에 침해를 하여 불법한 침해, 적법한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보상금은 일체 더 없는 것으로 한다 한 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니까. 그럼 거기에 의하면 보상금은 더 있어 없어? 그럼 위법한 침해, 적법한 침해. 근데 위법한 침해로 생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거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걸 대법원 판례가 인정했던 사건이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도 다 인정을 해. 이건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일본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을 적법하게 침해해서 생긴 손해보상금은 63년대 그 청구권에서 다 소멸했지만 일본이라는 개인이나 단체가 한국에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건 배상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것이 바로 이번에 작년에 내린 대법원 판례라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지금 경제 침탈이지. 그 일본은 대한민국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 그래서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야.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일본이나 다른 데가 잡고 있거든. 5년 내에 세계 최고로 하겠다고 하자. 야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리 젓고 넘어지는 거야 이게. 경제 이거 단순한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고. 이거 무슨 뭐 왜 손해배상 해주면 끝나는 거지.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야 저게. 지금 일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려고 하는데 일본 재산이 침해에 대해서 압류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그런 조치도 안 취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 경제 있지 이런 거 잡으려고 하는 것은 한국하고 북한하고 통일되는 거 엄청 싫어해요 다.
지금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엄청 싫어한다고 이런 것들. 그래서 북한이 핵을 없애버리고 한국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야 미쳤다고 가서 철도 놔주고 그러냐?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가만히 놔두면 한국과 북한이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럼 철도하는 거 항만권 전부 외국이 가져가 버려. 그럼 대한민국 아무 손 쓸 것도 없다고. 그래서 미리 철도 깔아주지. 그러면 그 나중에 그로 인한 시설권 이런 것들 한국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리미리 던져주는 거라고. 미리미리 좋았을 거를 대비해서. 미쳤다고 가서 나무 깔아줘? 우리가 철도 내일 내주면 우리 기술밖에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미리 해주는 거라고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고 막 퍼준다고 그래. 그런 단세포 사고를 가지고 하면 안 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거라고 이거. 근데 그 사람 아니 문재인 대통령 어떤 그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지 북한 사람 아니거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하겠지 무슨 북한을 위해서 하겠냐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걸 존재는 반대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는 것이 본질이라고 압력단체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일이니까 뭐 나쁘다 안 한다 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 묵묵히 가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죽였을 때 어떻게 한지 아셔? 대한민국 신문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야 이거. 우리 가서 일본에 가서 있지 사절단 보내고 난리 났어서 그 당시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은 사절단 보내고 진사단 보내고 이거 큰일 났다고 난리 났다니까 이거 떠들고.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 이거. 생존이 문제냐 자존심이 문제냐 이런 것들은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생존이 문제예요 자존심이 문제 지금은. 그렇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미인물들한테는 생존이 문제인데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생존이 문제야? 자존심이 문제지. 그 국가와 국가는 그럼 생존이 문제면 다 가져라 해버리겠네. 말도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위안부 사건 터지고 온 거라고 이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우습게 알아요. 한국 국민들이 많이 변하잖아 이거. 틈만 나면 배신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 국민성을 안다고 이렇게 알아. 그래서 다 이용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어. 그래서 지금 뭘 설명했냐면 쓸데없는 거 했는데 다시 한번 보상금과 배상금은 다르다 하시면 돼. 다시 한번 보상금은 적법한 침해.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봐요. 이제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가 공로가 있을 때 갑의 땅이 막혀 있다고. 그럼 을의 땅을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이 따라서 주의토지 통행권.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해야 돼, 보상해야 돼. 그래서 거기도 보상이라는 말을 써. 다시 손해보상. 적법한 침해에 의해서 을에게 손해를 주었지. 그래서 이거 손해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손해배상이 아니야 이런 게. 자, 이렇게 해서 쭉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 가서 21번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하나만 하자. 2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피해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여기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반사이력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이따 틀렸고.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관계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의 분야에서 말한다. 마저 틀렸고. 현재하게 대가적 균형을 이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폭리 행위에 악의가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악의가 없죠?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유효가 될 수 있다. 1번 틀렸죠? 증여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2번이 맞고. 5분간 휴식.